이 중남미에서 삶과 죽음은 동일해요. 모든 성인의 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성인의 날이라면 망자의 날은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날. 삶과 죽음이 함께 있고 어차피 산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죽은 자들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거. 그래서 죽음이 도래할 때까지 열정을 다해 사는 길을 택하죠. 이제 식민 이전에는 아스테카 문명에서 인신 공양하는 풍습이 있었다면 가톨릭의 성인의 날, 망자의 날과 합쳐지면서 어떤 그런 여성의 가슴을 본딴 빵으로 대체되고 인신 공양이, 또 식민 시기부터 사탕수수, 풍족한 것이 설탕밖에 없으니까 설탕으로 해고를 만들고, 이렇게 어떤 혼종의 문화가 나타난 게 바로 이런 망자의 날이죠. 밝게, 즐겁게, 죽음뿐만 아니라 무언가 부정적인 일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이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자, 위섬 칼리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중남미 탐구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소식을 따끈따끈하게 또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칠레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2주 전에 봤어요. 네. 근데 계절이 확확 바뀌어서 그렇죠. 진짜 그때 2주 전까지 더웠는데 지금 갑자기 겨울이 올 것 겨울이 같아요. 돼가지고 네.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네. 네. 명예컨님도. 네. 오늘의 이야기는 멕시코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각 문화권과 사회와 네. 네. 그 나라의 그 태도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도 모든 사람이라면 그렇죠. 다 관심이 있는 주제고, 네. 이거를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10월, 11월이 중남미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들이 모여 있어요. 네. 10월 12일은 콜럼버스의 날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날. 그게 사실은 신대륙이 된 날이죠. 원래 구대륙이었잖아요. 원래 있던 곳이잖아요. 서구 사람들이 그들에게 발견을 하고 신대륙이라고, 그들에게 신대륙이 된 날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그 최초 여성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서 스페인이 우리에게 그 식민의 역사를 사지하지 않았다, 뭐 취임식에 국왕이 오지 말라, 뭐 이런 적도 있고, 이 10월 11일의 해석도 중남미에서 뭐 중미냐 남미냐, 발견이냐 두 대륙의 만남이냐, 여러 가지로 그 정체성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컬럼버스 데이도 네. 최근에 들어서 그거를 기념하지 말자, 네. 동상을 철거하자, 네. 이런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 휴일, 기념일에 네.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콜럼버스의 날을 부정하는 것은 또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망자의 날을 다룰 건데, 이 멕시코의 소칼로라고 하는 멕시코시티 대광장을 가시면 네. 그 성당은 그 에르난 코르테스,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의 정복자가 아스테카 마야 문명이 있던 곳에 신전을 파괴한, 그 파괴한 돌 위에 지은 곳이 바로 그 대성당이에요. 그러나 그 대성당 자체가 이미 식민 몇백 년, 벌써 5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날을 온전히 부정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이게 중남미가 그래서 재밌는 곳이죠. 좀 아이덴티티가 애매모호한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겠네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11월 1일 2일은 이제 흔히 우리가 영화 코코에서 본 멕시코 망자의 날. 그게 11월 1일 2일. 11월 1일, 11월 2일이 이제 엄밀히 망자의 말하면 날. 1일과 2일은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네.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의 망자의 날은 멕시코에서만 주로 하는 행사예요. 네. 자, 원래 가톨릭에서는 11월 1일과 2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콜럼버스의 날, 11월에 망자의 날, 이런 의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너무 가까운 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아픈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혼자 있고 외국이고 우리 병원 얘기도 했었잖아요. 너무 병원 가기 힘들고 비싸니까 무의식적으로 난 아프면 안 된다는 게 늘 장착이 돼 있었는데 네. 저희 친척 아저씨 네 분께서 미국에 교환교수 가 계신 동안 칠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며칠 묵으셨는데 가까운 사람이 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 아팠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밤새 끙끙대고 앓고 막 정말 어리광인 것 같아요. 몸이 어리광을 부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주머니께서 저 죽도 끓여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이 주말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이제 뭐 60 초반? 제가 그런데 이제 그분 오늘이 발인인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못 갔는데 마침 비도 오고 비 오는데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내가 칠레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었던가 나는 뭘 느꼈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이제 뭐 인생을 살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많이 깊게 네.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어휘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아, 맞네. 죽을 것 같고, 뭐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또 뭐 죽으면 썩을 몸, 뭔가 죽음과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페인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요. 물론 아스탈라 무에르테 죽을 때까지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반 농담 진담 같은 거지 우리 같이 무언가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죽기 살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렇죠. 뭐 그런 이런 게 건 없다.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 중남미에서 삶과 죽음은 동일해요.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 네.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또 죽음이 없이는 삶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죽으면 뭐 주님을 믿어야 천당 가고 전 칠레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칠레는 카톨릭 국가지만 나라인데도 네, 오히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게 그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네.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하느님 믿어야지 천당 간다 그런 뭐 말 이런 얘기. 없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부처님 믿어야 극락을 가고 하느님 믿어야 뭐 천당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삶과 죽음이 늘 같이 있고 제가 한번 이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를 생각해 보게 된 계기는 네. 얼마 전에 칠레 피녜라 대통령이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그 피녜라 대통령의 사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피녜라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에요. 현재가 보리치 대통령이면 전직 네. 대통령은 완전히 우파 신자유주의의 거의 신봉자 같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름에 헬리콥터 타고 남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칠레 엘리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 상류층들 여름에 개인 헬리콥터 타고 남쪽에 호수 있는데 별장을 가다가 그래서 가족들 뭐 사촌 몇 명과 그냥 다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보리치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고 또 이 피녜라 대통령 당시에 그 2019년에 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녜라 대통령 장래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거나 그래야 할 것과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온 국민이 추도하고 피녜라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리도 생기고 이 미사가 정말 가톨릭 미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미사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같이 뭐 노란색, 또 김대중 대통령은 가톨릭이셨으니까 뭐 미사, 또 김영삼 대통령, 뭐 대통령들의 종교와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이 장례식에 투영된다고 한다면 칠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대부분이 카톨릭으로 미사를 하고 미사를 보고 네. 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이게 종교가 카톨릭교의 국교라서 네.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종교를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종교가 정말 종교 페스티벌이니까 내 종교를 확실히 밝혀야 할 상황이 있지만 그렇죠. 다시 이제 그래서 망자의 날로 오면
원래 가톨릭의 1일과 2일이 축일인데 11월 1일은 Día de los Todos los Santos,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가톨릭에는 성인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분이 이제 성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세인트의 날. 세인트의 날이에요. 자, 11월 2일은 바로 망자의 날이에요. Día de los Todos los Difuntos, o Día de los Todos los Muertos, 모든 죽은 이들을 위한 날이에요. 뭐 성인의 날, 뭐 돌아가신 분들의 날,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 할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Día de Todos los Santos, 모든 성인의 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성인의 날이라면 망자의 날은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날.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죽은 사람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제대로 못 지내 고독사 하시는 그런 분들. 분들도 있고, 뭐 어린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날이 바로 망자의 날이에요. 그러면은 저 11월 1일하고 2일하고 세인트의 날하고 망자의 네. 날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는 네. 신을 공통분모의 연결점으로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다는 삶과 의미가 죽음이 되죠. 같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과 2일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망자의 날을 더 중점적으로 1일과 2일에 축하를 그래요. 하죠. 그게 약간 10월 31일은 네. 이 북아메리카권에서는 헬로윈 데이. 그렇죠.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면 다 따닥 붙어 있으니까 무언가가 있을까? 네. 혹은 약간 믿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걸까? 이런 칠레는 오히려 디아델로 또돌로 산토 1일을 더 축하해요. 아하. 예, 이 멕시코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망자의 날은 우리가 왜 그 미국 남부가 멕시코 땅이었던 역사를 잠깐 봤었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히스패닉들도 이 망자의 날을 기념해요. 그렇구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뭐 아스테카 문명 지역이었던 곳. 그래서 이 망자의 날은 그런 원주민 신앙과 가톨릭이 융합된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이 중남미 대륙에 선사시대부터 죽음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원주민 신앙에서 저승 미틀란으로 가는 여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이게 축제예요. 축제구나. 페스티벌. 네. 즐겁게 가셔야 하는 거죠.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을 함께 두었죠. 이게 우리나라랑도 비슷하지 않나요? 가시는 길에 배고프시지 말라고 뭐 노잣돈도 넣고 하는 그쵸. 것처럼 음식을 차려서 배고프지 않게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죽은 자의 날은 고인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같이 음식을, 굉장히 우리나라 제사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음식을 즐기고죠. 네, 하늘 돌아가는 날,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 코코 보신 분들은 막 저승에 올라가서 파티하잖아요. 즐겁게 노래하고 삶은 즐거운 거니까. 네, 이게 중남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삶과 그렇구나. 죽음이 함께 있고 어차피 산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죽은 자들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거. 그래서 죽음이 도래할 때까지 열정을 다해 사는 길을 택하죠. 그게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뭐 헬로윈 네. 그리고 세인트데이 네, 그리고 저 망자의 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의미죠. 비슷한 의미고 다 연결돼 네. 있는데 네, 예전에 이 축제의 그런 유래가 네, 고대 켈트족이 그렇죠. 네, 1년에 10달짜리 달력을 사용했는데 네. 그게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어서 새로운 끝과 새로운 시작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는 그런 네. 썰이 있더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작과 끝, 삶과 죽음 이런 게 다 신을 기점으로 그렇죠. 하나로 연결돼 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는 곡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중남미에는 곡을 하진 않죠.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죽음을 마냥 슬프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음식을 내놓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상주들을 위로하는 거죠. 음식을 마시고 뭐 먹고 또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주를 위로하는 개념이라면 중남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은 어차피 함께 있는 것이고 사는 동안 내가 열정적으로 즐겁게 살면 되고 네. 그 삶을 다한 것이고 그런 약간의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죠. 약간 그런 개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상갓집이 떠들썩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건 네.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또 슬퍼해 주면서도 네. 또 음식도 같이 먹고 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네. 있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산 사람들은 슬프지 않게 그렇죠. 슬픔에 잠겨 있지 않게 네. 또 기쁘게 살아가는 네. 게 또 죽은 사람의 바람이기도 네. 하고 저는 우리나라 장례식은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상조 회사에서 딱 와서 종교가 모녀를 불러서 그렇죠. 상차림이 정해지고 모든 장례 절차가 정해지고 그렇다면 중남미에서는 그런 갈등은 그렇게 있을 수 없죠. 예를 들면 한국은 뭐 아니 뭐 큰아들은 교회 다니고 작은아들은 절에 다니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죠. 뭐 할 수 있다면 중남미는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가톨릭으로 대부분 해요. 네. 그러면 가톨릭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성당에서 미사. 거기도 3일장처럼 벨라토리오라고 성당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음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뭐 과자나 음료 정도.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뭐 부의금 이런 거 안 내요. 근데 뭐 카드를 놓는다던가 뭐 꽃을 보낸다던가 그렇게 하고 저도 아주 친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사흘 내리 갔었어요. 예, 그때는 갖고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되게 감사하죠. 돈 선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선물이죠. 이 의미가 이제 11월 초에 미스 유니버스가 열리는데 네. 그때도 미녀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망자의 날인데 어떻게 그날을 축하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런 미스 유니버스도 다 같이 이런 커스튬을 망자의 날처럼 입고 파티를 하는 거죠. 네, 뭔가 개념이 다르죠. 약간 진짜 축제 개념으로 봐야 네. 되는데 네. 약간 외국인들에서 더 보수적인 그런 문화권에서 보면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고스톱을 치냐, 저 카드 그렇죠. 게임을 할 수가 네. 있냐.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문화고 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또 같이 놀아줘야 되는 그런 그런데 문화가 정작 있듯이. 제가 칠레에서 가본 장례식장에서는 카드 게임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음. 오히려 그 자리는 엄숙해요. 그러게요. 네. 이런 좀 문화권마다 좀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망자의 날 이거를 네. 페스티벌로 승화시켜서 미스 유니버스까지. 중남미 문화에서는 이런 장례도 페스티벌이고 시위도 페스티벌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페스티벌의 의미가 있어요. 페스티벌의 의미. 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하고 뭐 가면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국립박물관에서 이 망자의 날 전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상차림이 나오죠. 오. 네, 우리도 왜 제상을 차리는 게 뭐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뭐 홍동백서 조율리시 뭐 맞아요. 있잖아요. 뭐 어디에 뭐를 놓고 북쪽에 이렇게 있듯이 이 상차림에도 기본 규칙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본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방에 따라 뭐 무엇을 더 많이 올리고 뭐 바닷가 부산에서는 해산물을 많이 올린다거나 뭐 서울에서는 뭐를 많이 이게 차이가 있듯이 이 망자의 날의 이 상차림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또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올리죠. 그럼 망자의 날 상차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집 단위로 무슨 장례 집 제사 단위로도 지내듯이? 하기도 하고 공동체로 놓기도 하고 그러나 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럼 제사 지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상을 차려 놓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네. 그럼 저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누가 먹습니까? 음식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제사의 문제는 음식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차례성을 누가 차리느냐. 네. 여기는 그건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처음에 꽃.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가 꼭 있어야 돼요. 초. 멜라도레스가 있어야 돼요.
또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생전에 좋아하시는 음식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빵. 빵. 네, 이 빵이 중요해요. 또 음료도 있어요. 가다가 목마르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사진을 놔요. 돌아가신 분의 사진. 여기 사진 있잖아요. 영화 코코 보시면 사진이 사라지면서 아빠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다시 여기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이 죽음과 삶을 연결해주는, 죽은 분과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돼요. 영화 코코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렇구나. 네. 약간 뭐 사진을 불태우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서도 네, 약간 여기 사진을 불태우진 않아요. 네. 좀 그리고 이제 불태우면은 십자가 당연히 올라가고, 뭔가 기억 지울 때 연인끼리도 그렇고 그건 연인끼리고, 네. 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없으면 그분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 요거 문화는 우리나라 제사 문화랑 살짝 비슷한 살짝 점도 비슷하죠. 있네요. 네, 살짝 비슷하고 이게 이제 올리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꽃은 꼭 있어야 돼요. 네, 꽃. 꽃은 어떤 그 향을 주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즐거움도 되고. 네, 그래서 꽃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들이 꽃향기를 맡고 여기로 온다고 해요. 왜 우리나라의 향. 그렇죠. 향도 물론 피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왜 밤 12시에 제사를 지낸 이유는 돌아가신 영혼들은 밤에 움직이니까 그때 오신다 하듯이 여기도 이제 꽃향기를,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꽃향기를 맡고 돌아가신 분들이 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촛불을 켜서 뭐 그들의 믿음과 또 어떤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어떤 영어로는 트러스트, 영원한 삶에 대한, 예,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죽음 이상의 어떤 그런 믿음을 뜻하고, 음식은 우리랑 비슷하죠. 오면 음식을 함께 즐겨야 하잖아요. 우리도 왜 제사 지내면 다 같이 음복하듯이. 네. 그래서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가 있어야 목이 메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설탕빵을 올려요. 그다음에 이 해골도 설탕으로 만드는데 이 설탕, 이 빵에도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슬픈 역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주민 종교와 가톨릭의 혼종이에요. 제사상에 설탕 발린 빵이 올라가는데 그게 슬픈 역사다. 또 이 해골도 설탕으로 만들어요. 해골도 설탕이고 그거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중미의 플랜테이션, 사탕수수 농장 했잖아요. 그렇죠. 넘치는 재료가 설탕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약간 식민 시절 때 그런 사탕수수 공장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넉넉한 재료로 농장, 제사상을 네. 하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추석에 차례상에는 송편을 올리고 제철 과일을 올리는 게 그때가 이제 추수의 계절이니까 그렇죠. 그때 나는 것을 올리고, 바닷가 지방에서는 해산물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그 지역에 해산물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북 쪽은 또 다르잖아요. 풍습이.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상을 차리겠죠. 이 식민지 시기에는, 또 식민지 후에도 이 중미의 단일 농장, 플랜테이션, 이 식민지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식민 시기에도 이후에도 풍성한 것은 설탕밖에 없기 때문에 설탕으로 만든 해골을 올리는 거예요. 진짜 뼈아픈 그런 슬픈 네. 역사네요. 식민 이 시절에. 해골을 의미하는 바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 해골을 설탕으로 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그리고 이제 생전에 그분이 쓰시던 물건. 그래서 이 영혼이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럴 때 저기 내 사진이 있네, 저기 내가 쓰던 물건이 있네, 그래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망자가 무언가 찾아온다. 그리고 네. 뭐 후각에 대한 그런 네, 요소 네, 플러스 음식도 있고 그렇죠. 또 음료도 사진도 있고. 우리는 술을 올리지만 여기는 뭐 좋아하는 음료를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우리는 초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방을 쓰거나 뭐 사진을 올리죠. 근데 우리는 되게 엄숙하죠, 그 과정이. 그렇죠. 여기는 영혼들이 즐겁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저렇게 거죠. 차려놓고 그렇죠. 옆에서 페스티벌 하고. 네. 꽃향기를 맡으면서 어디서 향기가 나네? 찾아갔는데 나는 어디로 가지? 왜냐하면 망자의 날 상차림을 여기저기서 하면 영혼들이 왔는데 나 어디로 가지? 저기 내 물건이 있네, 저기 내 사진이 있네,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종이를 막 조각조각 잘랐잖아요, 문양을. 이 자른 종이는 삶이 결국 종이 같다는 거죠.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게 인생 별거 있나요?
되게 철학적인 의미네요. 네, 어차피 산 사람의 세계나 죽은 사람의 세계나 결국 종이 같잖아요. 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종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성과 맞아요. 죽음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신기하네요. 어쩜 네. 이렇게 사실 중남미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권 이거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망자가 찾아온다 혹은 망자를 뭐 기억하고 뭐 이런 요소들과 그런 아이템들은 어쩜 저렇게 비슷할까요? 참 신기한 것 늘 같아요. 인간이 태초에 존재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빵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네. 이 빵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빵이 여성의 젖가슴을 본따서 만든 빵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원주민 문명은 인신공양을 했잖아요. 여성을. 그래서 이 유럽 사제들이 인신공양 대신에 이렇게 빵을. 저것도 조금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제 어떤 식민의 유산과 또 가톨릭의 영향이 함께 나타난 혼종의 문화죠. 네. 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다 있고 의미가 역사적으로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빵을 어디에 놓고 종이를 어떻게 자르고 뭐 다 집집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미국의 히스패닉들은 또 거기서 또 지내는 모습이 있고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미 쪽의 몇몇 나라 또 멕시코도 지방마다 상차림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하는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 제사상도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이날은 이렇게 즐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자료를 보면 즐겁고 색감이 넘쳐야 해요, 이 상차림이. 그게 우리나라와의 차이겠죠. 저 망자의 날 지금 저 상차림 같은 경우는 네. 저게 뭐 전국에서도 다 저렇게 하는 건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는 집 있고 안 지내는 집 있고 네. 또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집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망자의 날인데 저런 상차림을 안 해놓은 집이 있거나 안 해놓은 동네가 있다. 네. 그것도 그냥 그것도 그러려니- 개인의 선택이죠. 아, 그러나 멕시코에선 대부분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한국은 성당에서 이런 성인의 날에 망자의 날에 다 같이 미사를 드리죠.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불교에서 백중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백중. 예, 이날이 이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날인데 네. 반면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운동회도 하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럼 요것도 좀 궁금해요. 저 빵도 네. 올라가고 음식도 올라간 것처럼 사실은 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네. 이러면은 많이 풍족하게 먹는 게 컨셉이고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중남미에. 뭐 우리나라 추석 같은 경우도 네. 뭐 송편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컨셉이라면 저 때 망자의 날의 컨셉은 뭐예요? 그냥 저거는 차려 놓는 거고 페스티벌로 즐겁게 즐기자라는 게 죽은 컨셉인 분들을 거예요? 기억하는 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국 제사데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되겠네요. 칠레에서 이제 한국은 얼마나 그 집집마다 제사를 가지고 또 뭐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칠레에서 보면 난 이 사람들은 제사 이런 개념이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 그냥 식구들이 다 같이 성당에 가서요 미사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간단히 차 한 잔을 해요. 왜 온세 기억나세요? 우리 제일 처음에 진짜 그 빵 얘기 찍을 네네. 때처럼 미사 드리고 온세 티타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야 된다는 그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차림도 뭐 빵 올리고 뭐 그냥 음료 올리는 거지 뭐 음식을 번거롭게 준비해야 될 게 없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가끔 친구들이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미사 날 미사 지내는데 와 그래서 저도 가봤었어요. 그러면 그냥 미사 시간에 어느 날 신청을 해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미사를 드리고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뭐 할머니랑 이런 일이 있었지 할아버지랑 너무나 그 즐거웠던 기억을 얘기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뭐 제사를 누가 차리네 누가 와서 일을 하네 안 하네 뭐 교회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개념적으로 이해하려 그러면 망자의 날은 전국 제사의 날이라고 전국 제사의 날이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멕시코에서, 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추모하고 네. 기억하고 네. 또 뭐 시끌벅적하게 네. 살아있는 사람들은 네. 페스티벌 하고. 네. 칠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자의 날 대신에 Día de Todos los Santos 11월 1일 성인의 날을 더 기려요. 아. 그리고 그날 대부분이 묘지에 가요. 성인의 날에. 네. 대부분이 다 가족들 묘지에 가요. 우리나라 한식 같아요. 자, 11월 1일이면 남반구의 초여름이에요. 네. 아주 날씨가 좋을 때예요. 12월부터는 막 더워. 그때부터 여름이라. 그럼 11월이면 늦봄에 초여름이니까 날씨도 좋아요. 그래 정말 한식 같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 이렇게 묘지에 가요. 묘지에 가서 저 네. 앞에서도 그리고 또 묘지가 이렇게 중남미는 묘지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냥 공원같이. 외국도 그렇잖아요. 추모하고. 예,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또 묘지가 다 이런 형식으로 돌로 덮여 있기 때문에 뭐 산소를 누가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한 자리 사놓기도 하더라고요. 저더러도 칠레 하나 사놓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을 왔죠. 아, 네. 너도 하나 사놓으라고 미리 나중에 자리 없다고 그렇구나. 이랬는데, 예,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칠레에서는 이 멕시코식 망자의 날을 즐길 수 있는 곳, 올해는 어디 가면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신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멕시코, 칠레 같은 중남미잖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타일랜드나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칠레에서 멕시코는 또 문화가 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식당이 오히려 낯설고 이국적인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따꼬 먹으러 멕시코 식당을 가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산티아고의 어디에 있는 멕시코 식당에서 뭐 망자의 날, 디아 데 떠돌로 산토스에 뭐 브런치로 이런 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신문에 공고가 나요. 아, 약간 우리나라에서 다른 네. 나라 사람이 무슨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 퉁쳐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보면 네. 에휴, 저 무식한 놈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여긴 더 넓잖아요. 여기는 완전 대륙 하나의 네. 대륙을 아예 저 위아래로 그렇죠. 나눠져 네. 있으니까 아예 칠레에서 다르다. 멕시코 시티까지 비행기로 한 7시간 가야 하는데.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특별판에 나오고 살사 음악도 있어요. 살사 음악으로? 예, 죽음을?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뭐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래 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우에게때 꼭 헬라무르테 야 죽음이 너를 잡을 때 올 테니까 도망쳐 막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살사 리듬에 트럼펫 소리 나오고 신나게? 네, 신나게 노래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덜 근엄한. 물론 슬프지만 그러나 미사를 가보시면 정말 근엄해요. 그 행사 자체에선 미사 자체에서는 그러나 그 얘기를 뭐 두고두고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부정적인 얘기는 되도록 많이 안 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죽음이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체화된 어떤 다른 삶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부터 물질적인 의미까지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중이 기념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식민 이전에는 아스테카 문명에서 인신 공양하는 풍습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가톨릭의 성인의 날, 망제의 날과 합쳐지면서 어떤 그런 여성의 가슴을 본딴 빵으로 대체되고 인신 공양이 또 식민 시기부터 어떤 뭐 사탕수수 이런 단일 농작물 풍족한 것이 설탕밖에 없으니까 설탕으로 해골을 만들고 이렇게 어떤 혼종의 문화가 나타난 게 바로 이런 망자의 날이죠. 이 망자의 날은 2008년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그런 날입니다. 이제 2015년 이제 영화 007에서 해골을 쓰고 막 범인을 찾으러 다니는 이 장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멕시코 정부가 이 영화 007을 본따서 퍼레이드를 벌리고 그럼 뭐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이제 망자의 날이 변질됐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원래는 저 정도로 막 길거리에서 그런 뭐 건 난리치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네,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또 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는 이런 정도였는데 이 영화 007에서 이 장면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멕시코 사람들도 이제 이걸 흉내내서 하기 시작하고 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따꼬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전 세계로 알려지고 이런 망자의 날도 이 007에 나오면서 전 세계로 알려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 코코까지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멕시코 정부가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퍼레이드를 벌려서 마케팅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이들이 망자의 날을 축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글쎄 그걸 꼭 나쁘게만 봐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007에 나오는 이 배우들처럼 자기들도 분장을 하고 뭐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국민들도 이렇게 즐기고 외국인들도 그때 와서 이 퍼레이드를 보고 또 이렇게 분장을 하고 007 영화처럼. 저 007 망자의 날 페스티벌 장면이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하기로 오프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 장면이 나가고 색감이나 그렇죠. 저 분위기나 네. 굉장히 이국적이고 네. 오묘한 느낌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게 또 핫하게 떠올랐었죠. 그러면서 저게 활용이 됐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네. 상차림도 joyful, colorful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네요. 밝은 색깔, 우리의 상차림과 다르잖아요. 꽃을 넣고 밝게, 즐겁게. 그러니까 죽음을 마냥 이렇게, 죽음뿐만 아니라 무언가 부정적인 일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이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네. 이제 물론 할로윈의 영향이 많죠. 칠레도 오히려 젊은 애들은 뭐 성인의 날보다 할로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칠레 뉴스에서 올해 할로윈을 기념할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물론 미국같이 뭐 애들이 막 다니면서 사탕 받으러 다니는 것까지는 없어요. 없지만 66%가 할로윈도 나는 파티할 거라고. 이제 오히려 할로윈이 우리나라 크리스마스처럼 종교 상관없이 다 같이 놀러 나가는 날. 네, 다 같이 놀고 할로윈에 놀고 11월 1일에는 또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에 가보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멕시코에서도 이제 할로윈도 즐긴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또 망자의 날은 망자의 날대로 즐기고. 오케이. 네, 그래서 멕시코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 옥타비오 파스가 있어요. 옥타비오 파스가 Una sociedad que niega la muerte, niega también la vida. 죽음을 부정하는 사회는 삶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네.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사는 방식 또한 달라지듯이. 네,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까르페 디엠. 그게 바로 중남미의 까르페 디엠의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망자의 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뭐 멕시코인들에게 그리고 칠레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망자의 날, 헬로윈, 그리고 성인의 날, 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과 끝, 삶과 죽음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이 또 저희의 하나의 또 한 챕터의 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끝은 또 시작이잖아요.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죠. 중남미 탐구 생활이 몇 개월 했죠, 저희가? 제가 작년 4월에 처음으로 빵편을 찍으러 신가대하에 나갔더라고요. 작년 4월? 네. 그러면 1년 반 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찍으러 나와서 빵 얘기하고 그게 빵 잘 돼서 칠레 시리즈 한 5편 가자고 해서 그거 찍고 5편째 찍는 날 제가 이제 이거 오늘 다 찍고 뭐 좀 해야지. 그러고 어느 날 왔더니 갑자기 막 간판이 달려있고 시리즈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계속 달려오셨어요. 계속 달려왔죠.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희가 또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위섬 네. 칼리지가 또 이것저것 또 개편도 해야 되고 하면서 네. 중남미 탐구 생활이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게 독보적이고 네. 처음이래요. 처음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더 네. 좋은 내용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또 프로페셔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 7월에 한국에 와서 뭐 좌충우돌하고 하다가 저도 극아이예요. 저는 방송에 나갈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꼭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또 재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정말 뭐 앵커님, 뭐 작가님, PD님 다 함께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모아서 그러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 네. 그동안 너무 자료 준비랑 또 아이디어를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민원정 교수님. 책도 나왔고. 책도 나왔고. 네. 뭐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은데 그래도 한 30편 했더라고요. 꽤 이것저것 찍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시즌 2 저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시즌 2로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셔야 돌아올 수 있죠. 재정비해서 네.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조회수가 나와야 조회수가 잘 나오면 아니면 못 돌아와. 네. 시즌 2로 네. 아주 알차게 또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즌 1 또 끝이 나니까 네.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네.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셨던 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끝인 만큼 또 멋진 시작으로 다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키실레 카톨릭대학교 협력 교수님 우리 민원정 교수님과는 일단 시즌 1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